이제 2014년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소 체계가 바뀝니다.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건데요. 2011년 이후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도로명 주소가 낯설고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전면 시행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정착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처럼 주소 체계가 바뀌는 것을 아는 시민이 50% 정도에 불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도로명 주소는 도로와 건물의 번호를 부여한 주소 체계인데요. 기존에 쓰던 집원 주소를 도로명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의 1이라는 주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원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랫동안 사용해온 집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현행 이 집원 주소 체계에는 특정한 위치 찾기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원 주소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토를 필지로 나누고 일련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급속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집원의 순차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집원을 주소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된 겁니다. 때문에 주소를 도로명으로 체계화하면 길 찾기도 수월해질 뿐 아니라 물류 수송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 신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로명 주소 사용에 여러 편의성이 있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모두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도로명 주소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사실 지난 2012년에 전면제 시행하려다가 홍보 부족으로 2년이나 이제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다가 도로명 주소 시행을 두고 여러 잡음이 이제 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점은 이번에 이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구획 정리가 잘 된 선진국과 집이 먼저 지어지고 골목길이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체계적인 주소 체계를 도입하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 원에 이를 뿐 아니라 구급 출동 시간 감소와 수월한 위치 찾기 등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로명 주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집원 주소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국민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100여 년간 사용해왔던 집원 주소를 바꾸는 것은 급속한 개발로 집원 주소를 부여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도로명 주소를 도입한 후 2011년부터 행정구역과 번지를 사용하던 주소 표기 방식을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로 바꿨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집원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을 찾아가고 싶어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기 쉽고 알려주기 쉬운 도로명소를 도입해서 물류 비용도 절감하고 긴급 구조 시에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수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와 군, 구, 읍과 면은 같지만 동과리 대신 길 이름으로 대체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물에는 건물 번호가 부여됩니다. 건물 번호는 도로 입구부터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원칙으로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번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건물에는 홀수를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는 짝수를 붙입니다. 또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는 대로, 왕복 2에서 7차로는 로라고 부르고 그 외의 도로는 길로 지칭합니다.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가 갈라진 경우에는 큰 도로명과 함께 숫자를 씁니다. 도로명과 건물 번호만 알면 도로의 폭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도로 입구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곳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짝수 건물 번호가 부여돼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만 보더라도 그 도로의 위치와 그리고 방향이 예측이 가능한 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번호판의 모양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는 원형 번호판을 이용하고 문화재나 관광지는 갈색 번호판을 씁니다. 특히 관공서, 문화재나 관광지의 번호판에는 그림을 그려 넣어 한글을 모르는 외국 관광객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주소 체계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지번 체계에 의한 주소 체계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 국가나 또는 선진국이 대부분 이제 그 도로명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중 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각각 동일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찾아간 경우 약 4분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지번 주소로 찾아간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헤매다 보니 2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는데 약 17분이 걸렸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길을 찾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랫동안 지번 주소를 써왔기 때문에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도로명 주소는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도로를 분류해서 이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되더라도 시민들이 실제 장소를 찾는 거하고 도로 주소를 이용하는 것 간에는 괴리가 있어서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역사가 오랜 지역의 경우 도로명 주소 사용에 예외를 두거나 당분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의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다른 도시의 오래된 지역은 법대로는 뭐 도로명 주소 제도 그대로 도입하고 근데 이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는 뭐 원래 그 번지수 제도일 수도 있고 도로명 주소하고 그게 이제 번지수 이렇게 병영하는 방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지번 주소를 사용해온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지번 체계에 의한 주소에 익숙해져 있었던 국민들이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 그러나 현대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의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그 나이 드신 장년이나 노년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 또는 홍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 주소는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까지 시간은 고작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도로명 주소. 그러니까 이 새 주소에는 줄자와 나침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도로명 주소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전면 시행 이후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내년 전면 시행 이후에도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기존의 집원 주소를 기재해도 배달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소 체계와 공적 장부, 또 주요 민원 서류는 모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른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게다가 2015년도에는 우편 번호도 이제 5자리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정부와 민간이 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행정기관에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다면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로명 주소, 실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통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서울중앙우체국. 쉴 새 없이 새 우편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우편물의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동과 본지로 된 집원 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님들이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을 아직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새 주소가 오는 게 한 100통이면 19통 정도 지금 그 집원 주소하고 공동해서 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는 지난 2012년 전면 시행하려다 홍보 부족으로 2년이나 늦췄습니다. 도입에만 15년,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4천억 원의 비용을 썼지만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생활 사용되는 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지명인데 아직 생소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서도 길을 묻거나 거래를 할 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집을 찾거나 빌딩을 찾을 때는 아직까지는 새 주소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없고요. 도입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도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택시 기사도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 주소로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방송에서는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뭐 새 주소로 가자 그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나 이거 치는 것도 지금 처음 쳐보는 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는 아직도 있으나 마나한 상황.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하려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의 원리와 활용 방안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이용자 중심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도로명 주소를 써도 상대방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생겼다, 바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에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도로명 집 주소가 적혀있는 자석 병따개를 배포하기도 하고 구청 직원이 경로당을 찾아 설명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해 보다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초 1동 골목길에 들어서자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서초구가 지난해 말 서초 1, 2, 3동에 시범 설치한 벽면 부착식 도로명판. 거물 벽을 활용해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행인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벽면형 도로 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서 건물 벽면에 부착하기 때문에 초행길이면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이고.
낯선 골목길에서 헤매기가 일쑤였던 집배원들은 길 찾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있음으로 해서 찾기가 훨씬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주소만 보고 하면 어디로 가라. 그 큰 건물이 있다. 큰 건물 주위를 가면 알 것이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도로명 주소가 있음으로 해서 길 따라가서 찾아가기가 참 편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지만 아직도 사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함께 꾸준히 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사실 아직도 이제 도로명 주소 활용이 좀 미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민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 도로명 주소 예산 3,500억 원 가운데 98%가 표지판 등 시설비에 투입됐고 홍보비는 2%에 불과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직도 이제 본인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나 서울시 도로명 주소 안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이 밖에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정보민원 콜센터인 110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해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민원 콜센터 110 그리고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도로명 주소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유관 민간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도로명 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서는 외면받는 반쪽짜리 주소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